서울 강남의 한 국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벤틀리, 벤츠, 포르쉐가 늘어선 풍경은 마치 자동차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차 주위로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강도윤 8살입니다. 강상그룹 회장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수행비서가 재빨리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 도련님, 오늘 수업은 어떠셨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늘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탓이었죠. 차에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떡볶이 냄새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도윤 도련님, 저기는 위생이. 수행비서가 말리기도 전에 도윤은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포장마차는 화려한 학교 정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낡은 가판대에 삐걱거리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하연 42살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능숙하게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5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떡볶이 하나요. 순대도 주세요. 학생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잔돈을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연이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급 교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연과 도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잔돈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하연을 관찰했습니다. 낡은 앞치마, 거칠어진 손, 이마의 땀방울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습니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셔야. 수행비서가 다가왔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떡볶이를 볶던 하연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행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뭐라고? 재벌 아들이 저 아줌마가 엄마 닮았대?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연은 창백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포장마차 구석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 젊은 하연과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아기를 유심히 봤습니다.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재빨리 도윤을 둘러쌌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진. 안 됩니다. 도련님. 경호원이 도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며 하연과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하연은 그저 멀어지는 도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뭔가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차창으로 계속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학교 정문 근처에서 학부모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강상그룹 아들이 저 떡볶이 아줌마가 엄마 닮았다고. 사진 찍었어? 누군가 이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곧 엄청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강상그룹 본가였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대지만 3,000평이 넘는 이곳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습니다. 저택 지하 보안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고하십시오. 강태범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5살 강상그룹 3대 회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 4시 37분 도윤 도련님께서 학교 앞 포장마차에 접근하셨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에 찍힌 도윤과 포장마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입니다. 화면에 하연의 얼굴이 확대됐습니다. 신원은 김하연, 42세, 15년째 같은 장소에서 노점 영업 중입니다. 과거 기록은? 그게 보안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경력에 공백이 있습니다. 17년 전부터 5년간의 기록이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차서연이 들어왔습니다. 39세, 도윤의 양육자였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여자를 당장 처리하십시오. 이사시키든 뭐든 우리 아들 근처에서 치우라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태범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저 여자를 아는 겁니까?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의 방이었습니다. 거대한 침실에 킹사이즈 침대와 최신형 게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어느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까 본 포장마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자기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었습니다. 도윤은 엄마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차서연.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빛났습니다.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이 사진 속 엄마와 오늘 본 떡볶이 아줌마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인데 왜 닮았다고 느꼈을까요? 얼굴이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비슷했습니다. 눈빛일까요? 아니면 분위기일까요? 도윤은 설명할 수 없는 이 느낌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나야.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응.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줌마한테 말 걸거나 한 거 없지? 아니, 그냥 봤어. 정말? 응. 서연이 도윤 곁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잘 들어. 앞으로 학교 앞 그 포장마차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알았지? 왜? 위생이 안 좋아. 배탈 나면 어떡하니? 다른 애들은 다 먹던데?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이고 넌 너야. 엄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알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8살 아이치고는 너무나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하연이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떡볶이 주세요. 단골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청 완장을 찬 공무원들이 내렸습니다. 여기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저는 노점상이라.
노점상이면 노점 허가는요? 그건 하연이 당황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지만 한 번도 이런 단속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허가 없는 불법 노점입니다. 위생 상태도 기준 미달이네요. 영업정지 명령 내립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당장 철거하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뒤에서 대형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철거 업체 차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생계가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에 있으면 행정소송하세요. 공무원들은 냉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줌마 뭔 일 있나 봐. 15년 동안 한 번도 단속 안 받았는데 학생들도 모여 구경했습니다. 이모, 안 돼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거반 직원들이 재빨리 포장마차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판대가 부서졌습니다. 의자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하연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학교를 마친 도윤에게 수행비서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바로 귀가하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화장실 갔다 올게. 도윤은 이미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를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떡볶이 냄새가 가득하던 그 자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노란색 임시 폐쇄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도윤은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왜 없어진 거지? 어제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설마 엄마가? 아이의 머릿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도련님, 수행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보디가드들도 따라왔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혼자 이렇게. 저 아줌마 어디 갔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떡볶이 팔던 아줌마요. 어디 갔냐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도련님, 수행비서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아줌마 쫓아낸 거죠? 수행비서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자신의 가족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강상그룹본가 태범의 서재였습니다. 태범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하연이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태범이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해.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범이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그 여자 사진이죠? 저연 씨, 언제까지 그 여자를 잊지 못하실 겁니까? 나는 당신 아내입니다. 도윤이 엄마고요. 알아. 그런데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세요?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만해. 태범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다 알아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했고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입 닥쳐. 태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키웠어요. 밤새 아파할 때 간호한 것도 저, 처음 걸음마 시킬 때 함께한 것도 저예요.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친모가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물러서야 합니까? 아무도 물러서라는 말 안 했어. 하지만 당신 마음속에서는 이미 서연 씨, 태범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8년 전에. 하지만 사랑한 건 그 여자였죠. 태범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이 태범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닦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절대 놓지 않아. 절대로. 며칠 후였습니다. 도윤의 방에서 도윤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연. 떡볶이 포장마차. 강남구 노점상. 하지만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SNS를 검색했습니다. 학교 앞 떡볶이. 이번에는 몇 가지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음. 이모가 완전 착하심. 근데 갑자기 왜 없어진 거임?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사진, 떡볶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의 옆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에 액자가 보였습니다. 그 속에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더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어렸을 때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교해봤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같은 아이 같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태블릿을 껐습니다. 도윤아.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니? 공부. 그래. 뭐 공부?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수학? 그래. 저녁 먹자. 서연이 나가려다가 도윤의 책상 위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왜 옛날 사진을 보니? 그냥 예쁘게 나왔길래. 그래. 서연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나온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눈치챈 걸까?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하연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3일.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렴. 하연이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2008년 4월 17일. 3.2kg. 건강한 아들. 하연이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강산그룹 본사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태범과 보안팀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하연. 17년 전까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이었고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서울대?
태범이 놀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7년 갑자기 휴학을 하고 그 후로 5년간 행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012년부터 현재의 포장마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예.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 같습니다. 누가 지웠지? 그것까지는 보안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태범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만. 됐어. 그만해. 더 이상 조사하지 마. 이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회장님, 명령이야. 태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팀장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범이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17일 출생 기록. 태범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산모 이름 김하연. 아기 성별남. 출생 시각 오전 3시 42분. 그 아래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 하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태범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이 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서였습니다. 도윤은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떡볶이 팔던 아줌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너 그 재벌집 아들 아니냐? 어디 갔어요? 다른 데서 장사한다던데. 아마 신촌 쪽이라던가. 신촌. 도윤이 달렸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신촌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도윤이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어디 있지? 1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작은 카트였습니다. 거기서 하연이 떡볶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연이 도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너.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 도윤이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왔니? 보고 싶어서요. 돌아가. 여기 오면 안 돼. 왜요? 너는 내가 알면 안 되는 아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연이 도윤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팔에 상처 있죠? 여기요. 도윤이 하연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데 있어요. 도윤이 자신의 팔뚝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 검은색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도련님, 수행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그 뒤에 서연이 내렸습니다. 서연과 하연, 두 여자가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 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약속 어겼네요. 내 아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도윤이가 여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재벌 부인 아니야? 왜 저기서 싸워? 도윤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도윤아, 비켜. 싫어요. 도윤아, 이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건 우리잖아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 포장마차 없앤 것도 우리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것도 우리잖아요. 서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아, 넌, 엄마는 왜 이 아줌마를 이렇게 미워해요?
왜요?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가 도착했습니다. 태범이었습니다. 태범이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봤습니다. 도윤, 서연, 그리고 하연이 삼각형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태범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못 잊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상그룹 재벌 3세, 친모 논란, 떡볶이 장수가 진짜 엄마,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강상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5%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경영 위기입니다. 당장 해명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회장님께서 물러나시는 게 이사들이 난리였습니다. 태범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모든 진실이라니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윤의 방이었습니다. 도윤이 침대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상그룹 강태범 회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재혼한 부인이 키워왔다는 주장이 도윤이 태블릿을 껐습니다. 혼외자? 과거 연인? 재혼한 부인? 도윤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똑똑. 도윤아. 아빠 태범이었습니다. 응. 태범이 들어와서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너는 사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을 때 태어난 아이야. 그 여자가 내가 봤던 떡볶이 아줌마야. 너를 낳아준 사람은 그 아줌마고 너를 키운 사람은 지금 내 엄마야. 태범이 도윤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왜 나를 버렸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엄마도 아빠도 다. 도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도윤아. 태범이 따라가려 했지만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방금 전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당신 도윤이한테 말했어요? 해야 했어. 왜요? 왜 이제 와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 숨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그 여자를 멀리 보내든지. 안 돼. 태범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 비겁하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비겁한 건 그 여자를 버렸을 때예요. 아이를 빼앗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양심 찾은 척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도윤이를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같은 시각 하연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미란입니다.
강태범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작은 원룸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힘드셨죠? 왜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시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하연 씨의 의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7년 전 일에 대해서 김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범 씨를 사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도 생겼고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거든요. 태범 씨의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양육권을 포기하면 10억을 주겠다고.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였습니다. 수술비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간호사들이 바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예. 그게 제가 우리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님을 살리셨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수술 중에 그 돈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들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사신 겁니까? 예. 저는 누구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돈에 팔아버린 사람이니까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8년 동안 키운 사람이 진짜 엄마죠. 저는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하연 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엄마는 키운 사람도 엄마고 낳은 사람도 엄마예요. 그건 아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닐까요? 도윤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3일 후였습니다. 강상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태범, 서연, 그리고 하연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기 떡볶이 장수도 있다. 재벌 부인 표정 봐.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범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상그룹 회장 강태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17년 전 저는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문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 여성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그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강요였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도윤군이 정말 혼외자입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태범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 아이를 제 부인께 맡겼습니다. 태범이 서연을 봤습니다. 부인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 과거를 알면서도 아이를 받아들였고
8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하연 씨입니다. 도윤이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카메라가 하연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하연 씨는 17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태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태범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인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습니다. 도윤이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3명의 어른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모든 소동의 원인입니다. 도윤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도윤이 하연과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른들은 저보고 선택하래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제 엄마니까요. 저를 낳아주신 분도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신 분도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2분 다 필요해요. 도윤이 양손을 뻗어 하연과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연이 흐느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범은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여론이 좋았습니다. 재벌가의 솔직한 사과, 아이를 생각하는 어른들의 용기, 2 엄마를 인정한 8살 아이의 성숙함,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쇼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윤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상그룹 주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도윤이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김하연 분식, 새로 문을 연 하연의 가게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한 가게였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도윤아,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하연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줌마, 응? 저번 주말에 아빠가 여기 왔다며요? 응. 잠깐 들렀어. 뭐하러요? 그냥 인사하러. 하연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빠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연이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아빠를 아직도 좋아하냐고요. 하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엄마도 있는데 아빠가 누구를 좋아하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도윤아, 저는요,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8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 성숙한 말이었습니다. 하연이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넌 정말 착한 아이야. 같은 시각 강상그룹 본가에서 서연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도윤이와의 관계는요? 예전만은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윤이가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상담 선생님 말씀처럼 도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도윤이는 제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한 명의 인격체고 자기 감정이 있는 아이인데 잘 깨달으셨네요. 지금은 도윤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도 제게 돌아올 거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도윤이 엄마니까요. 주말이었습니다. 하연의 가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태범과 서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연이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예, 부인. 부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서연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어색한 사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게 만든 미소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제가 못해준 모든 것을 서연 씨가 해주셨죠.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그 아이를 낳아주셔서. 두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범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태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연 씨에게는 너무 비겁했던 것을, 서연 씨에게는 진심을 주지 못한 것을. 괜찮아요. 서연이 태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만 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다들 왜 여기 있어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도윤아, 우리. 혹시 저 몰래 떡볶이 먹으려고 온 거예요? 새 어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들켰다. 태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먹을래요.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연이 일어나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거들어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두 여성이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과 태범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 응? 우리 가족 이상하죠? 그래,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저는 좋아요. 나도 좋아. 태범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하연의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분식집에서 작은 식당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하연이네 분식. 도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서연과 함께, 때로는 태범과 함께, 때로는 혼자였습니다. 서연과 태범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연과도 종종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이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친구처럼이었습니다. 태범은 여전히 하연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테이블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태범, 서연, 하연, 그리고 도윤이었습니다. 이모, 떡볶이 더 주세요. 알았어. 저도요. 어머, 얘들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 혹시. 맞아. 강상그룹 회장 아니야? 대박, 진짜 다 같이 있네.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볶이를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도윤이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새 어른을 바라봤습니다. 날 낳아준 엄마, 날 키워준 엄마, 그리고 아빠였습니다. 모두 다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도윤이 씩 웃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가게 안을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입니다. 도윤은 두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것이라는 메시지 말이죠.